다음은 중요한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에 전국 430개 대학에 그 홍콩 사태를 비판하고 현 정부의 친중 행태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단국대학교에 대자보를 붙인 학생이 이제 경찰의 조사를 받고 6개월 후인 얼마 전에 재판을 받아서 벌금 5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건조물 침입죄라는 제목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그 건조물이라면 그 건조물이 단국대학교의 건조물인 것이고, 근데 이 단국대학교 측에서는 아니 우리는 그거 붙이는 거 싫지 않다, 괜찮다, 증인으로까지 나서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건조물 침입죄라는 말이 안 되는 명목으로 학생 한 명을 전과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전대협의 서울대 지부장이 여기에 반발하면서 저 뒤에 있는 프레스센터의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로 향해 전단지를 살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현장에서 체포됐고 곧 있을 7월 16일 날 그 학생의 재판이 있습니다. 그 서울대 지부장이 이제 연사로 나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최고 최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전대협 서울대학교 지부장 김근태입니다. 최고 최고 최고. 앞서 그 사회자가 소개해준 대로 이번에 7월 16일에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재판의 죄목은 두 가지입니다. 건조물 침입죄와 5개 광고물법 위반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분들께 그리고 이 시민분들께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담긴 전단지는 그 무엇을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지를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했던 표현의 자유를, 제가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어떠한 광고의 뜻도 없었고, 단지 내가 생각하는 바를 표현했다라는 이유로 5개 광고물법 위반이라는 범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조물 침입죄. 제가 했던 행위는 물론 제가 두 발을 그 건물에 디디고 있었지만 엄연하게 그 행위는 바깥에 있는 야외로 향해져 있던 행위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건조물 침입죄라는 제목을 들어서 저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일 역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저항의 의지를 또 한 번 표현하고자 7월 16일 오전 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어느 법원인가요 정확하게? 사실 제가 그 전단지를 뿌린 또 하나의 이유는 뜻을 함께하는 그러니까. 동지이자 자랑스러운 동생이 혼자서 범법자의 누명을 씌우고 이 정권에 대항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생의 뒤에 서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형들이 너의 뒤를 바치고 있고 언제든지 너와 뜻을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의사를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도 있습니다. 무언가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는 한 개인의 힘으로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직업이라고 그랬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하고 동조하고 힘을 보태어야만 그 뜻이 가진 의미가 커지고 그 뜻을 덮은 그릇에 담아 많은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 남부, 북부, 동부. 저희가 생각하는 그 뜻을 세우기 위해서 전대협이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또 많이 힘을 보태 주신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유 대한민국의 올바른 뜻이
바로 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한평생을 바쳐오신 백선엽 장군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볍게 짧게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 강화문으로 오는 길에 서울시청에서 지금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본 것은 하나의 융통성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추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기 위해서 집회를 신고한다거나 사전에 행사를 기획하는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48시간 전에 누군가가 세상을 등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미리 집회 신고를 하고 미리 행사를 계획하고 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지금 서울시청 앞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추모하고 싶은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그리고 슬퍼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경찰의 융통성이 존재했기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추모를 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찰과 불편한 대치 상황에 있었고 지금 이 자리가 이 천막이 이 초라한 천막조차 설치되지 못할 그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불과 몇 분 전이었습니다. 어떤 슬픔에는 자유가 있고 어떤 슬픔에는 슬퍼할 자유조차 없는 것이라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안 되죠. 그래서 경찰 당국에 저희는 융통성을 요구합니다. 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바친 한 위대한 군인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찰 당국에 융통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융통성이 왜 발휘되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들과 공유할 내용들이 있어 문헌을 참고해서 읽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엽 장군님은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는 것은 간도 특설대에 복무하면서 동북 항일 연군 및 팔로군 소속 게릴라 부대를 상대하여 토벌을 한 것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동북 항일 연군은 김일성, 강건, 김강혁, 최용건 등이 주축이 되어서 활동했던 독립단체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람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독립활동을 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팔로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경공군. 정식 명칭은 국민혁명군 제8노동군이며 중국 국민당이 중국 공산당과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설립하고자 하는 뜻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활동에 대해서 우리 백선엽 장군님께서는 문헌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들이 추격했던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 주의 주장이 다르다고 해도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은 토벌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제의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전력을 다해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배반하고 오히려 게릴라가 되어 싸웠더라면 독립이 빨라졌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 주의 주장이야 어찌 되었건 간에 민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평화로운 생활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칼을 쥐고 있는 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간도 특설 때에는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기분을 가지고 포벌에 임하였다. 백선엽 장군님은 말도 안 되는 비판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낮추면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런 사안 이후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백선엽 장군님은 북한군 및 중공군에 의해서 발발된 6.25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내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백선엽 장군님은 역사에 길이 남을 사령관 권총 돌격이라는 그런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돌격이 있었기에 최후 전선이 무너지지 않았고 그 버팀목으로 인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고 자유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절반이라도 그 영토를 유지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돌격 직전 병사들에게 남기셨던 백선엽 장군님의 연설의 일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앉아 내 말을 들어라. 그동안 잘 싸워줘 고맙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 후퇴할 장소가 없다. 더 밀리면 곧 망국이다. 우리가 더 갈 곳은 바다밖에 없다. 저 미군을 보라. 미군은 우리를 믿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후퇴하다니 무슨 꼴이냐. 대한 남아로서 다시 싸우자. 내가 선두에 서서 돌격하겠다. 내가 후퇴하면 너희들이 나를 쏴라. 이 말을 남기시고 백선엽 장군님은 선두에 서서 권총을 들고 북한군을 향해 돌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지켜졌고 우리가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이 시간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선엽 장군님이 지켜주신 우리의 삶, 우리의 자유, 우리의 민주주의를 되새기면서 짧은 묵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묵념. 네. 백년의 시간 동안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해 오셨습니다. 100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누군가는 이어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그리고 우리 전대역도 이 백선엽 장군님의 정신을 기리며 끝까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헌화 시간이 있겠습니다. 꽃 가져오신 분들은 앞에서 선화하시고 짧게 묵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쪽으로 가서 수성원
오케이. 아까 제가 안내 말씀드렸듯이 9시 반까지만 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들은 내일 9시부터 여기서 분양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홍보 내지는 선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부 다 여기 계시는 분들 주목해 주십시오. 마지막 겹짓는님에서 우리 거기 속에서 우리 백성엽 장군님의 영면을 마음속으로 빌면서 잠깐 묵념을 올리고 이 자리를 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감사합니다. 자,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 다시는 건 내일 또 만나서 하도록 하고 오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시야 우리가 여기 이제 작업을 합니다. 분향소를 차립니다. 네. 자, 청년들이 밤을 새서 지킨다고 합니다.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밤을 새서 지킨다고 합니다. 마스크 빼고 마스크 빼고 하세요. 입에다 딱 대고. 예. 새벽에 별세 소식을 듣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난 것은 1인 시위였습니다. 그래서 서툴고 조잡한 솜씨로 사무실에 가서 칼라 복사기로 이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광화문에서 3시부터 6시까지 하다가 일부 시민들이 서울 분향소에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거기 가서 그 앞에서 한 30분 정도 어머머머 세상에.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바람만 불어. 아직도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라고 서울시청에 조문을 온 많은 사람들이 외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당히 외칩니다. 성추행범 박원순이 5일장을 하는데 6.25 전쟁 참전 영웅 대한민국을 지킨 우리 고 백선엽 장군님이 가족장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행히 1인 시하는 도중에 육군장 5일장으로 한다는 소리를 들었고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행이네. 그러나 문재인은 선조가 될 모양입니다. 백선엽 장군이 구한 대한민국이 육군의 행사입니까?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추모하고 함께 애도하고 그가 지킨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호소합니다. 나라 지킨 고 백선엽 장군 장례식을 국가장으로 거행하라! 나라 지킨 고 백선엽 장군 장례식을 국가장으로 거행하라! 내일 저는 광화문 광장에 또 나올 것이고 청와대 앞에서 그리고 서울역에서 애국 시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시민들이 지나가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SNS를 통해 보셨겠지만은 함께 사진도 찍어 주시고 자기 사진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광장에서 백선엽 장군의 뜻을 이어가는 우리가 백선엽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나라 지킨 고 백선엽 장군 장례식을 국가장으로 거행하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백선엽이다. 우리가 백선엽이다. 나라 지킨 고 백선엽 장군 장례식을 국가장으로 거행하라. 뜨는 게 아니라 넘어져서 바람 불어가지고. 나라에 가셨지만 장군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아직도 점령하고 하려고 하는 공산주의 자들로부터 꿋꿋하게 지키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만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아, 똑똑하다. 대한민국 아들이다. 엄마가 최고다. 엄마가 최고다, 엄마가. 저희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토요일마다 저녁에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애국가를 부른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라고 신고를 받았었고 그것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2월 8일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20차 1인 시위를 마치고 여기 지금 K파티 옆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이곳에서 백성엽 장군님의 분향소를 설치한다고 해서 응원차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분들을 존경하여야 하고 또 어떤 죽음에 진정으로 애도를 해야 하는지 정말 알 수 없게 상식을 파괴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정말 건강하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그대로 놔둬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고 또 지금은 절대로 침묵해서는 안 될 때입니다. 우리 6살, 7살 아이들도 이 6.25 전쟁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래를 배우고 있고 또 애국가도 1절부터 4절까지 배워서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시 의회 앞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일반 국민으로서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되어가는 나라에 항거하고자 나와 있고 또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거나 또 여기 길거리에서 지나가시는 분들도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말 즉시하시고 또 이렇게 훌륭하신 백선엽 장군님을 진심으로 애도하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 여러분 직접 보시고도 이 나라가 어떤지 모르시겠다면 정말 우리나라 희망 없습니다. 미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대한민국 미래 없고 내일이 없습니다. 부정선거에 관해서도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정황들,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우리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여성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